되겠습니다. 게다가 숙제는요, 우리가 항상 주 단위로 이제 숙제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이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는 숙제치고 보통 저는 일주일이라면요 한 30지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만으로는 숙제 분량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교재가 지문이 25지문인가? 아마 그 정도, 28지문이네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로 진도, 그 숙제가 나가는 건 많진 않을 겁니다. 다만, 미리 좀 공지하자면 1월 9일부터 방학 시간표가 시작되거든요. 1월 9일부터. 그러면 1월 9일부터는요, 제가 우리 반에 한해서 좀 추가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일명 방학 클리닉 개념으로서 그때 좀 다른 걸 할 겁니다. 방학 클리닉으로서는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볼 건데 혹시 그 방학 특강을 듣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중에서? 방학 특강? 아직 모르나? 어쨌든간 그 방학 특강 안내문이 아마 오늘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나갔나 아니면 내일 나갈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방학 특강을 이제 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제가 좀 클리닉을 뭘 할지 좀 달리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알아서 짜갖고 여러분께 공지를 좀 드리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해를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구나, 주제 파악이 중요하구나, 이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출제되는 문제 수가 65%니까요. 그렇죠? 과수를 넘어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제부터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법이라든가 영작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갈립니다. 보통 본인이 고등부에서 4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영어가 4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은요 대입 파악이 안 돼서 4등급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3등급부터는 어떠냐면요, 이제 대입 파악은 다 돼요. 근데 단어 몰라서 틀리거나 어법이 헷갈려서 틀리거나 아니면 서술형이 안 돼서 틀리거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세 개에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우선은 대입 파악이 완전하게 돼야 안정적으로 3등급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3등급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고등부도 가지도 않았는데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중에. 누구나 다 1등급을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일단 기본기부터 차근차근히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대입 파악부터 잘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독해 학습 목표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나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체가 됐는데 벌써 46분이거든요. 보통 제가 45분 하고 쉬는 시간을 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설명 듣느라 좀 힘드셨을 테니까 쉬었다가 우리 진도를 나갈 텐데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 2개? 이 정도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한번 쉬었다 합시다.
잘들 쉬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누구가 프랑크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낫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거기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밑줄 친 There is no there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있지. 이게 이제 모의고사 21번에서 나오는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만 해석하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빈칸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데, 빈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보통 빈칸 자리에는 주제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의 주제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댔었죠.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처음에는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소재라는 게 뭐냐면은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불러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 그러면은 이 소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하는 건데, 주제라는 거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분필이라는 소재를 줬어요. 자, 이 분필이라는 걸 가지고 너네가 자유롭게 한번 글짓기를 해봐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태윤이는 뭐 이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뭐 태린이는 뭐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유창이는 분필을 누가 발명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필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재는 하나지만 주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제가 뭘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글의 소재는요, 첫 문장 읽으면은 대부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읽으면은 이 글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대부분은 파악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첫 두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정도 읽으면은 보통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이 글의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식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릴 건데, 공교롭게도 첫 지문부터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딱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가 주어 나오고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와요. 주어가 뭐뭐라고 생각해 라고 나오는 이 패턴 자체가 뭐냐면요, 대부분 통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생각. 그러면은 통념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반드시 반박이 나옵니다. 반박이 나와서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있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예를 들어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통념이에요. 이게 통념. 됐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안 죽어요. 이게 뭡니까? 반박하는 거죠.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게 진짜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박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박 나오고 글이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뒤에 뭐가 더 나오겠죠?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 방금 전에 내가 말했죠. 통념이 뭐라고요? 선풍기 틀고 자면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한다. 통념. 반박이 뭐야? 근데 실제로는 틀고 자도 안 뒤진다. 그럼 부연 설명 나와야겠죠. 왜 안 뒤지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예시를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까?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문을 다 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밀크 시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풍기를 4대를 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방에서 6시간 동안 잤다. 근데 나 안 뒤져갖고 내가 지금 글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유명한 통념 반박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뭐라고 믿는다, 생각한다, 가정한다, 뭐 이딴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주제가 일단 좀 중반부나 이럴 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가봅시다. 다시. 자, 나는 뭐라고 믿냐면은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ountry. 자, new century. 자,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is very, very different. 이미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뭔 말이야?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래요. 새로운 세기니까 21세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21세기니까 2000년부터입니다. 맞죠? 근데 2000년에 두 번째 10년이래요. 자, 첫 번째 10년, 2010년. 두 번째 10년은 2020년. 됐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 말하는 거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은 2020년은 이미 아주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아직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re are of course. 자, 물론 있어. 뭐가 있냐? Still millions of people.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who 이하가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who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자, 성공을 equate 한대요. 동일시한대. 뭐랑?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 성공은 곧 무엇이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은 명예를 얻는 거, 뭐 권력을 많이 얻는 거. 이런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냐 해갖고 여기 지금 대시하고 후가 또 나왔죠. 그러면은 이 후 이하가 어떤 거냐면 또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people에 대해서. 즉 요 내용 있잖아. 요 내용. 여기 요 내용이랑 지금 괄호친 요 후 내용 있잖아. 이 두 개가 동격이에요. 동격.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한다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determined? 결심한 사람들이래.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treadmill이라는 거는 그 우리 다람쥐 그 쳇바퀴 있죠. 그걸 treadmill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그 쳇바퀴에서 get off는 내리다예요. 탑승한 거에서 내리다. 버스 같은 거에서 내리다. 이게 get off야. 그러면 그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래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 cost. cost는 비용이란 뜻도 있지만 얘들아 대가란 뜻도 있거든. 대가? 그러니까 대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냐?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terms of라는 거는요,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써거든. 그러면 그들의 well-being, 그들의 관계, 그들의 행복의 관점에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려 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좀 어렵겠죠.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2020년은 이미 나는 매우 다르다고 믿는데요. 근데 뭐가 다른지를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뭔 얘기냐면 갑자기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공.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성공의 기준.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성공했다의 기준이 뭐냐? 바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좀 더 길게 설명한 거야. 이 길게 설명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복이나 관계나 이런 관점에서 대가를 치렀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도 어떤 대가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쳇바퀴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 일상에서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상이란 건 뭐냐면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쳇바퀴잖아. 쳇바퀴라는 건 뭐야? 일상이죠. 근데 일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들아? 일상은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됐어? 왜냐면 일상은 똑같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루틴이잖아. 루틴.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안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안 벗어나려고 결심했다고. 그럼 변화가 없는 상태란 건 뭐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이걸 EK 한다고. 더 쉽게 말할게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자. 3, 40년 전에는요. 성공했다의 기준이 뭐였는가? 돈 많이 번다. 내가 아니면 뭐 좀 고위직에 올랐다. 명예를 얻었다. 이게 성공했다의 기준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 필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2020년이니까 이제 달라졌다고. 이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기준은 돈 많이 번다, 권력을 많이 얻는다. 이게 아니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돈과 권력을 많이 얻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변화가 되지 않은 생각, 이 쳇바퀴 여기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요. 여전히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내가 어떤 고위직을 맡았어, 권력을 얻었어, 그럼 성공한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많다.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There are still millions. 자, 또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이 있대요. 아직도 통념이 안 끝났어. 아직도. 여러분, 아까 잠깐 말했는데 통념이 나오면 내가 반박 나온다 했었죠. 그럼 반박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가 필요해요. 그러나. However, but 이런 단어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 문장을 미리 볼까요? 여기 보여? but 보이지? but.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반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통념 얘기하는 거예요. 통념, 일반적인 생각. 자,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문장도 뭐에 관련된 거야? 아, 사람들은 여전히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면은 성공하는 거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 하는 거겠죠. 한번 해석해볼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있어. Desperately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자, 다음번 승진을 필사적으로 찾는, 추구하는 그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 million dollar payday니까 고액의 월급을 받는 거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은 뭐예요? 이거는요. 명예 아니야? 명예? 이거 파워잖아. 파워. 위에서 말한 거. 그렇죠? 승진, 직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next million dollar payday니까 다음에 이제 막 뭐 수백만 달러의 그런 뭐 월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돈이잖아. 그렇죠?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잖아. 이거를 여전히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어떤 거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will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족시켜줄 거래. 그들의 longing을요. longing, 갈망이라는 뜻이야. 갈망. 그들의 갈망을 충족시켜줄 거라고 믿는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이 선행사야. 됐어? 자,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기분 좋게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래요. 또는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이니까 그들의 불만족을 silence, 침묵시킨다는 거겠죠. 잠재워줄 거라는 거겠죠. 이렇게 믿는 그런 권력, 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여전히 성공의 기준을 돈과 권력이라 믿는 사람이 많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요약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통념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but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But, 하지만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es. immerse 하면 등장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immerse이니까 등장하고 있는이겠죠. 그럼 등장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흥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흥의. 됐어요? 자, 그래서 서구권과 그리고 신흥의 경제국가 둘 다에서 there are more people every day. 자,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즉 매일매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이고, 이런 사람들. who recognize, 인식하는 사람들이래. 뭐를? That these are all bad ends.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죽은 결말이래요. 죽은 결말. 죽은 결말이라는 거는요, 의미가 없는 걸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겠냐? 돈과 권력 말하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즉,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그들은 부서진 꿈을 그냥 쫓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제 바뀌고 있다고.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2020년에는 이미 달라졌다라고 생각한다 했잖아. 뭐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거머쥐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건가? 그렇지 않아. 권력을 거머쥐면 성공한 건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없답니다.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정의만으로는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gertrude stein이라는 사람이 한때 말했다시피 there is는 뭐뭐가 있다인데 no가 있으니까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금 말이 끝났거든요.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잘 봐봐. 통념부터 정리해 볼게. 자, 이 글의 통념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됐어? 이게 통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요약한 거예요. 맞죠? 이거잖아, 이거. 근데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제죠, 주제. 반박은 뭐였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다? 점점 돈, 권력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써요. 점점 돈,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럼 마지막 문장에 나온 건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성공의 기준이 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뭐냐고.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할 수가 없대. 왜? 그곳에는 그게 없기 때문이래요. 이게 뭐 말이야? 그곳에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하나로 딱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그러니까 성공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반에 통념부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네가 돈 100억 버는 게 한번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근데 너네가 로또 당첨돼갖고 100억 벌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난 성공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바뀔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공의 기준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요. 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꿈. 여러분의 꿈. 보통 여러분의 꿈은 직업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저기 약대가 약사가 되고 싶다. 보통 직업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오픈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한 70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10살 정도가 되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 저는 제 조카래. 내 손주가 중학생이 됐을 때 내가 내 손주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내 꿈 중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꿈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손주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만의 성공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성공의 정의만으로는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공의 기준이 돈이다, 권력이다 이것만으로 답변이 안 된다고요. 왜?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죠. 뭡니까? 절대로 돈과 권력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기준인데 그건 답할 수 없지만 일단 돈과 권력만이 무조건 성공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반박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돈과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잖아. 맞지? 자, 그럼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보자. 이대로 한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그곳에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즉 성공이라는 것에는 성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니까예요.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에 뭐라 나왔어요? Money and power do not necessarily lead you to success. 돈과 권력은 반드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는다.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똑같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함축의 미추로는 주제 문제랑 똑같다고 사실상. 됐니? 그래서 정답 5번 나왔다.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통념, 반박, 요지 이렇게 3단 구조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원래는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되지만, 첫 시간이니까. 자, 통념 부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까? 뭐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본문에서는 동일시하다가 equate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equate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 identify입니다. identify. 동일시하다. 됐어요? 보통은 identify가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 있죠. 그건 타동사로 쓰일 때고요. identify with 하면은요 여기 앞에 주어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겠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은 주어는 목적어와 동일시 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얘는 얘와 동일시한다. 동일시된다. 아니면 identify A with B로 써도 돼요. A를 B와 동일시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identify A 이렇게 써도 돼요. A를 B와 동일시하다. 이 케이트 대신에 쓰면 됩니다. 본문에서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반박 부분. 뭐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 자, 당연히 성공이겠죠. 성공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요. 블라블라이며 블라블라임 이렇게 나왔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dead end라고 나왔었거든요. dead end가 죽은 마지막, 즉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막다른 길. 그리고 아까 broken dreams라고 나왔었죠? 부서진 꿈.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막다른 길, 부서진 꿈. 이게 반박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지 부분 볼게요. 성공에 대한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성공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마지막 문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죠? 자, 혹시 못 들은 거 있나요? 인칸 부분에? 없어요? 자, 다 되셨으면은 아래에 그 선지 분석 부분이 있거든요. 해석하는 거죠.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봐야겠죠. 1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 3, 4가 왜 정답이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사람들은 are losing confidence in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왜 틀린 겁니까? 소재가 아예 잘못된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써두세요. 1번 옆에 그 해석 써놓은 데 옆에다가요. 소재가 잘못된 건가? 소재가 다른 거야. 소재가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냥 소재 X 이렇게 쓰면 돼요. 쓰실 때. 그 다음에 2번은요. Without dreams,
꿈이 없다면 there is no chance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어떤 기회도 없다. 그러니까 꿈을 반드시 가져라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소재에서 벗어난 거죠. 소재 X. 이 소재는 꿈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의 소재는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성공의 기준. 그렇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번.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뚝심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역시나 얘도 소재에서 아예 벗어났네요. 그렇죠? 다 소재에서 벗어난 것밖에 없네. 되게 쉽네요. 그 다음에 4번은 It is hard to realize our potential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은 어렵다. 잠재력을 실현시킨다?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잠재력이랑 뭔 상관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곳에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만이 너를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다. 현재의 정의가 뭔데요? Current definition이 뭔데요? 돈과 권력이잖아요. 현재의 기준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없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공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1, 2, 3, 4는요 성공의 성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싹 다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충 감 잡았으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2번까지만 할게요. 2번까지. 감 잡았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2번 가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후다닥 해볼게요. 후다닥. 이번에는 이제 주제 문제네요.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우리 소재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바로 가봅시다. 자,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 관계는 benefit하대요. 이로움을 얻는데 뭐로부터? 사람들이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now and again 하면은 그냥 sometimes야. 가끔씩 여기 잠깐만 보자면 구문 좀 잠깐 볼게. 여기 from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여기 giving 나왔지. 이 giving이 from에 대한 목적어예요. 동명사야, 동명사. 앞에 나와 있는 people 있죠. 이거 뭐냐? 의미상 주어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people를 해석할 때는 사람들이 은은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야. 주어니까. 알겠지? 그럼 사람들이 서로에게 여기 간접 목적어죠? 컴플리먼트가 직접 목적어. 됐니? 이렇게 생긴 거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끔씩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이루음을 얻는다고요. 됐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좋아하니까요. 뭘 좋아하니까? To be liked. 좋아함을 당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좋아함을 당한다는 거는 이 본문 버전으로 말하면 칭찬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 또 나왔네요. Receive compliments라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거를 나는 좋아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뭐 특히 이제 여자들이 보통 많이 그러잖아. 아 오랜만에 만났어.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야 오랜만이야. 막 이제를 죄송해요. 네, 어쨌든 막 이러잖아. 여학생들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게 다 뭡니까?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칭찬의 한마디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벌써 소재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칭찬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In the respect. 자, 이 respect가 존경이 아니에요.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점. 자, 그러한 관점에서 socialize래요. 사회적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했거든? 얘가 진짜 주된 소재겠죠. 소재. 사회적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 like your new hair.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좀 잠깐 보시면요. make의 comments 하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말을 하다요. 말을 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중간에 deceptive but flattering이라고 나왔지. 이 두 개가 병렬이에요. deceptive랑 flattering 이렇게 병렬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커멘트를. 알겠니? 형용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서 뒤에 나온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deceptive는 속이다, 속이는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flattering은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속이는 것이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사회적 거짓말이 돼요. 예를 들면 뭘까요? 예를 들면 I like your new haircut. 야, 네 머리 스타일 새롭게 한 거 괜찮다. 야, 머리 잘 잘랐다. 이런 거. 됐어? 이런 사회적 거짓말이 어떻다?